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습니다. 네, 이내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한 25만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에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은 파월 연준 의장의 지난 기자회견 내용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또 반드시 짚어봐야 할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거시 경제 흐름 속에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혜영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죠? 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곡물이 지금 수출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밥상 물가가 조금은 좀 안정을 되찾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이면 또 9월이죠. 9월에 또 이제 유럽들, 그죠? 전기, 가스 또 많이 오른답니다. 또 아까 또 미국 뉴스를 보니까 또 미국도 그죠? 유럽에 수출할 가스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또 가격 급등이 또 생기는, 뭐 하나가 좋으니까 또 하나가 안 좋은 아주 혼돈의 지금 형국이다. 참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하루속히 빨리 좀 이런 혼란스러운 장이 해결이 돼서 평화가 되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많이 준비해 왔고요.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혜영 마스터님도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네. 앵커님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지만 오늘 FOMC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뭐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지, 뭐 물가 얘기 뭐 이런 건 너무 당연스럽게 나왔고, 우리가 앞두고 있는 과제, 숙제가 무엇인지까지 또 나왔어요. 자,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서울경제만 공개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확실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밌을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나 또 본방사수해야 되고 채널 고정해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을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이 FOMC 의사록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7월 27일 날 그죠? FOMC 이제 회의록이 오늘 어제 공개가 됐죠. 오늘 네. 새벽이죠. 3시.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들 알고 넘어가야 될 상식. 자, 이제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발표가 되고 나서 2주 후에 공개가 됩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릴리즈 돼서.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별다른 이제 내용은 없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꼭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이제 8월 이제 약 2주 정도 남았죠, 그죠? 약 2주 정도 남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물가 상승률을 모폭 7월 상회를 하고 있다. 그죠? 저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상당히 이제 자, CPI가 9.1에서 8.5, 0.6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자,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호재로 반응을 해서 상당히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거 저 살펴보니까 아직도 연준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목표가 뭡니까?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갈 길이 너무나도 먼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진정되는 증거가 없다. 이거. 에비던스가 없다. 거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CPI 지수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두 번에 또 담아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자, 여기 세 번째입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시장.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FMC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조금씩 지금 불씨가 살아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만약 불신이 높아진다면 어떻습니까? 자, 연준이 목표하는 거 아까 2%대죠. 인플레이션 목표가. 자,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 고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을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7월 27일 날 공개됐던 내용이 여기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놓고 봤을 때 결국엔 뭡니까? 고금리 정책을 한동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죠? 이게 결론을 또 이제 좀 부드럽게 가져갔죠. 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금리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거는 나중이죠. 언제쯤 물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올해 지금 그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딱 세 번 있죠. 그죠? 9월 달, 11월, 12월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올해는 무조건 빅스텝 이상은 무조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FMC 성명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견해를 좀 펼쳐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매파적 발언이, 어느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이 가장 또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그 시카고 연행 총재, 그죠? 그 제임스 블러드, 그죠? 그 양반은 항상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랬냐면, 자, 연말까지 무조건 1.5% 이상은 올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인플레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시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동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 뭐 클리블랜드 뭐 등등. 그러니까 비둘기카적인 저 여는 총재들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분들마저도 제임스 블러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하는 기이한 현상을 또 보였다. 그러니까 7월 말에 27일 날 공개됐던 내용하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위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이 매파적 성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엔 어제 나스닥, 미국 3대 지수죠. 나스닥이 최대폭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다우지수, S&P 500 줄줄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떻게 펼쳐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제 하락을 했는데, 자, 앞으로 이제 남은 2주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키포인트. 자, 어째 금리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일단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었죠. 자, 그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금리 시계를 돌리겠다. 지금 막 얘기를 했어요. 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 잭슨홀 미팅이 있죠. 다음 주에 있습니다. 25일, 27일, 그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CPI. 그 세 개에 넘어가야 될 관문들이 남아있어요. 그죠? 자, 그 관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열어봐야지 알겠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결국엔 시장에 어떤 급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좀 이게 숨죽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금리를 일단 둘째 치시고요. 자, 체크해야 될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유가 원자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가 어땠습니까? 유가가 재고가 감소돼서 현재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브렌트유보다 싸요. 텍사스 원유가.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를 많이 해서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이 팩트가 뭔지를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고 결국엔 뭡니까? 수출이 많이 돼서 그런 거 소비가 아직은 위축이 됐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이 원유라든지 원자재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가격으로 다 회귀가 됐어요. 특히 원자재 뭐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그죠? 한 10%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두 가지가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지금 상승폭을 좀 줄여주는 어떤 그런 지금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지속이 될지 또 어떻게 변할지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미국 3대 지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25일, 27일까지는 약진의 상승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새벽 3시에 발표된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해왕 마스터님은 FOMC 의사록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좀 오늘 천명 마스터님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조금만 더 딥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사실 뭐 어제 나온 내용이 이제 뻔한 얘기, 뻔한 스토리 이대로 가긴 했어요. 네. 이제 물가 관련해서 안정화되는 건 뭐 원래 추구했던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천명 마스터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건 이제 매파적 발언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는 부분. 매파적 발언이 네. 위원회. 근데 지금 오히려 시장이 어제 전일 FOMC 회의록이 나오고 하락한 이유는 네. 뜻밖의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뜻밖의 얘기요. 네.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뭔지 모르니까 네. 앵커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직역을 하자면은 네. 그냥 앞서서 좀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사실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네. 이 점도표 발표라든가 회의록 네. 공개라든가 이게 예. 다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할 거야 라는 내용 자체를 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요, 지금 연준 의견은, FOMC 의견은요, 이게 지금 우리 통화 정책을 너무 방해하고 있어, 이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네. 보고 있군요. 네. 우리는 지금 매파적인 구성 요소를 아직 살리고 있을 때인데, 정확히 이제 천명 마스터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살리고 있는데 6월에 점도표 발표한 게 지금 금리에 대한 어떤 내년도 하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 이거예요. 네. 자, 이제 PPT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6월에 FOMC 회의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6월 FOMC 회의에서는 사실 시장 반영을 보게 된다면은 내년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론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6월에는 네. 오히려 이번 연도 내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인하에 대한 포커스를 지금 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금리에 대한 고점값이 반영이 다 끝난 겁니다. 3.5% 내외. 선반영된 그죠. 거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로 달러 선물 시장에는 올해 금리가 지금 3.9%까지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이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괴리가 실제 상황하고 포커스가. 근데 연준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점도표, 회의로 어떤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실제 우리가 FOMC 회의 열 때 통화 정책 딱 결정하잖아요. 그 결정 전까지 이 재료를 뿌리잖아요. 그게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왜 나오냐? 포워드 가이던스가 왜 필요했었냐?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는 시장이 뭐예요? 우리가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08년 글로벌 금융 때입니다.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양적 완화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가이드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야 라는
어떤 모션을 취한 거죠. 이것도 통화 정책의 일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3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가라고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불과 6개월 만에 2%에 달하는 수치 금리 인상을 하고 지금 매크로 환경이 어때요? 여러분들? 2008년하고 같나요? 지금 매크로 환경이요 너무 빨라요. 이 모멘텀이 통화 정책에 대한 순서가. 근데 이렇게 빠른 와중에 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점도표를 예상을 하면은 분기 6월, 9월, 12월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분기마다. 근데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면은 지금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계속 내리는 건데 포워드 가이던스를 3개월마다 이런 식으로 점도표를 뿌려버리니 이게 물가를 너무 방해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단순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천명 마스터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준 의원이 매파 발언을 세게 해요. 엄청 세게 합니다. 야, 우리 금리 더 올려야 돼. 이거 아직 아니야. 심각해.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시장에. 이것 때문에. 안 먹혀요. 연준이 미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이 말을 해도 안 들어. 네. 우리는 아직 급한데 물가 잡아야 되는데 마치 이제 시장은 다 살아난 것처럼 얘기를 해. 왜 물가 내려갔네? 뭐 내려갔네. 이거 없애자. 야,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버리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죠.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네요.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이거겠죠.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걸 거예요. 뭐 내려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결국은. 네. 저는요, 그냥 여러분들 돌려 말 안 해요. 네. 여러분들. 네. 돌릴 필요 없어요. 어제 FMC 던데 가이던스 이거 한대. 이거 뭐예요? 긴축 더 가겠다는 거거든. 네. 5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50베이시스 포인트가 시장을 쭉쭉쭉쭉쭉 떨어뜨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네. 50베이시스 생각보다 약해요. 근데 하락 요소는 아직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천명 마스터님께 잭슨 홀 회의 얘기했어요. 네.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언할 거예요. 야, 우리 포워드 가이던스 없애자 그냥. 여러분들. 잭슨 홀 회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경제 회의예요. 세계 최고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경제 회의예요. 여기서 공식 발표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냥 포워드 가이던스 없애. 이거 왜냐면 우리 물가 압력 낮추는데 방해만 돼. 이거 괜히 점도표 뿌려버리니까 설정값 이상하게 잡혀버리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통화 정책이 모멘텀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만약 물가 쳐버리면 맞죠?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한 달에 물가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포워드 가이던스에 시장이 반영해버리고 연준에 대한 어떤 의견 자체는 이 말 한마디 자체 앞으로에 대한 이 내용 자체는 의미가 자꾸 퇴색돼요. 지금 연준 의원들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한단 말이죠. 비둘기파 맞아. 네. 아, 지금 물가 진짜 미칠 것 같아.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안 먹히거든요. 이제 이 가이던스 하나 때문에 방해돼. 이거 없앤답니다. 그러면은 이 폐지를 들어가면 시장은 잠시 위축이 들어가요.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이 올렸죠. 11,000포인트부터 13,500 뚫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시 조정을 한번 주겠죠. 예. 근데 그 조정치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CPI 보고 대응할 거고 다음 달에 50베이시스 포인트, 75베이시스 포인트인지 9월 CPI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근데 잭슨 회의 때 지금 시장이 반영하는 요소, 어제 회의록 이후에 살짝 위축된, 그리고 이제 건강한 상승을 위한 조정치 상승을 위해서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 영향을 받고 조정을 한번 줄 듯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제 FMC 회의록에서 하이라이트 이거였어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폐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에 대한 금리에 대한 여부는 있죠. 25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여부는 더 줄만한 시황이에요, 이게. 연준 의원이 이제 앞으로 발언에 힘이 실리겠죠.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울일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안 그래요? 시청자분들? 자, 이거
없앨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잭슨홀 회의 있어요. 만약 폐지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숙제가 뭐예요? 위원들 말 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더 힌트, 중요해지는 힌트 자체가 거기로 이제 쏠리는 거예요. 야, 이거 매파 의견을 꺼내는데? 그러면 긴축을 더 하겠는데? 라는 어떤 관심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기별로 막 발표하니까 너무 모멘텀이 길어요, 얘네 입장에서. 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해됩니다. 삭제. 이거 2008년에 생긴 거예요. 이전에 없었어요. 없애도 돼요. 아시겠죠? 안전한, 양적 완화를 위한 안전한 경로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매크로 환경엔 맞지 않습니다. 다음 주 회의 때까지 하락에 대한 시장 반영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간단하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회의록에선. 다른 데서는 이제 막 물가 얘기만 할 거예요. 물가가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했다니.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가 안 내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발언이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근데 이건 중요해요. 어제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어요. 아시겠죠? 잭슨홀 회의, 포워드 가이던스 공식 폐지 준비 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연준에 대한 매파 발언성이 힘이 실리는 상황이 생긴다.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 궤도가 25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이따 차트 볼 때 더 추가적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또 요점은 이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 가능성 언급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앙은행이 미래 통화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 관행이 실종하게 된다면 연준의 입에 대한 중요도가 더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이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2% 회복 의지를 재확인하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화와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원유 재고량과 허리케인 시즌으로 인한 공급 감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7월 CPI가 전년 대비 8.9%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약세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21% 하락한 13,4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84% 뛰어오른 배럴당 8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1% 내린 1.01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상품별로 또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좀 긴축 경계감이 짙은 모습입니다.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동일하게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이제 저도 이제 해양 마스터님처럼 네. 서울 경제 TV 방송 최초로 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까지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갈 것이냐. 데드라인을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최초 공개. 네, 최초 공개입니다. 네. 자, 일단 S&P 먼저 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3대 지수가 이제 다우지수, 이제 나스닥, S&P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자, 기본적으로 이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거는 그 S&P 500이었어요. S&P 500을 보고 그다음에 나스닥의 어떤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나스닥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일단 S&P를 제가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S&P 보시면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짙은 보라색이죠. 요게 이제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저번 주에도 이제 저번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돌파를 하면 일단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꺾이고 있죠, 지금 상황이. 그죠? 자, 요게 지금 4,320 라인이에요. 네? 어제부터 꺾였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요거 모멘텀을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밑에 모멘텀. 그죠? 자, 모멘텀이 어떻습니까, 지금? 파란색이 하락 신호예요. 모멘텀은 현재 그래요. 자, 근데 MACD 추세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건 좀 매치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요 파란색까지도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상승장이 아니라 약간의 좀 하락을 연출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뭐 저번처럼 완전 뭐 그렇게 폭락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일단은 제가 최저 밀리는 가격대.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5월 4일이에요. 5월 4일 여기서 딱 이게 200일 이평선 쪽이에요. 여기서 딱 찍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게 여기 4,100 라인입니다. 요때가 6월 초입니다. 요때 라인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겠다. 그래서 하방은 하방은 이제 4,100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은 4,320에서 4,400이다. 이걸 강하게 돌파를 하면 대세 상승장 아니면 대세 하락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스닥을 또 투자의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아직 여기 위에 보고 짙은 보라색, 그죠? 이게 14,000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아직 멀었죠. 그죠?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중간 한 3분의 2 정도 왔다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5월 초에 거기서 딱 밀렸어요. 저항을 받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밀리는 라인이 13,000 라인입니다. 13,000 라인까지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보십시오. 여기가 만약 붕괴가 되면 더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보시고 또 판단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RSI 똑같죠. 그죠?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락장이에요. 자, 근데 MACD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매치를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추세가 아직은 완전히 바뀐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까지는 아직도 그죠? 정확히 어떤 추세가 바뀌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어떤 투자작을 짜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아까 뭐 고용, 노동, 취업자 수, 그죠? 그것도 실업, 그것도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혼재된 상황에서 상하방을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 캔들 보시면 심리가 딱 녹아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13,550에서 13,600 요 정도 선에서 강한 지지 저항력 확인하시고 여기서 매도 전략을 한번 가져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보시면 자, RSI 어떻습니까? 추세가 바뀌었죠. 매수, 그죠? 자, 정확합니다. MACD. 자, 상방이죠. 그러니까 제 기법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상당히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저 노란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투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3,550포인트에서 또 13,600선에서 지지를 확인한 뒤에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럼 동일하게 또 오늘 당일 매도 전략을 들어주신 회영 마스터님은 또 어떤 자리값을 짚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저항 자리는 좀 체크할 수 있는데 네. 저도 비슷해요. 그렇군요. 13,560. 13,560. 네, 560. 여기 네. 저항 체크를 먼저 해야 되고 예. 저도 사실 오늘은 좀 MACD를 이용한.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왜냐하면 좀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서 네. 사실 지금 장세가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렸어요. 예. 와 하면서 막 올렸는데 네. 좀 쉬었다 가야죠. 저는 그거예요.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 한 번은 눌릴 때가 됐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딱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포워드 가이던스 페이지랑 어떻게 딱 맞물리네요.
예, 상황이. 네. 근데 이게 시장에 대해서 막 이제 하락이야. 이제 다시 내려가. 이제 뭐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더 올릴 거야. 4% 넘을 거야. 한다고 해갖고 엄청난 하락 요소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건 3.5%까지는 거의 반영 요소가 끝났고 달러 유로 차트 아까 3.9%까지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 넘는 수순이 과연 드러날까?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자리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다음 주 회의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구간대 매물 안에서 변동성 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애매한 자리. 자, 여기 보면은 그냥 매수잖아요. 야,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이러다가 지금 잭슨 회의 때까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내리는지 이게 올라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에 대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단은 모멘텀 자체는 저항을 상단에 맞았기 때문에 하락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거죠.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는 증시에 좋나요? 안 좋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좋아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 포커스가 그쪽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담그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저항에 대한 위치값이 저는 560포인트. 여기 잡고 저항 맞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60분봉 MACD 오실레이터 다 키세요. 보시는 분들은 지금 차트 키시고 이거 음봉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때 매도 대응해도 돼요. 안 늦어요. 이제 추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락률로. 그럼 거기에 맞물려서 하락 요소가 가미가 커요. 560 저항 확인 뒤 MACD 음봉. 이 부분이 필수 코스입니다. 자, 일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봉에서 좀 중요한 요소는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숙제가 뭐가 있어요? 9월까지. 탁 나와야죠.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자, 그렇게 많이 설명드렸는데. 노란톡에 계신 분은 다 하실 거예요. 3개 있어요. 9월까지 숙제가. 1번이 뭐예요? 잭슨홀이죠. 2번이 뭐예요? CPI죠. 3번이 뭐예요? FMC 회의입니다. 다 여러분들 스토리 짤 수 있잖아요, 지금. 응? 스토리가 딱 놓이지 않아요? 스토리가? 자, 잭슨 회의 때 뭐예요?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 자, 9월에 CPI 뭐예요? CPI 지금 좋을 거예요, 또.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 열려요. 맞죠? 자, 잭슨 회의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락 요소가 가미되다가 CPI가 더 하락을 기록해. 그러면은 뭐야? 맞잖아. 결국은 금리는 더 추가적인 요소는 없잖아. 4% 이상으로. 상승 요소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일단은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차트 좀 이따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2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1번이? 1번 제일 큰 것만 할게요. 뭐 서비스 비용이 다 빼고 에너지, 주거비 딱 2개예요. 할 수 있는 거. 자, 지금 이제 MBS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 30년 모기지 금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치가 6%대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5.5% 깨졌죠? 확인되시죠? 네.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반증입니다. 자, 에너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오펙 회의 9월 전까지 여러분들 시장 요소 반영하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다 무기 판매 뭐 최근에 하락률을 더 크게 기록한 이유가 자체가 9월 오펙 회의 전까지 시장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하나의. 자, 그러면은 지금 9월 CPI 때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현저히 높죠. 지난달에 이번 달에 CPI가 8.5% 이하에 대한 기대값이 충족이 된다. 상승 요소는 아직 가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시청자분들. 자, 그리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멀티플. 이거 제가 웬만하면은 이거 너무 어려워서 시청자분들이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나스닥에 대한 멀티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차트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차트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자, 멀티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잠깐 언급해 간단하게 주셨잖아요. 했어요. 간단하게 했는데 네.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네. 주식하시는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자세하게를 잘 몰라서 이거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좀 냉정하거든요. 네. 저는 원래 방송할 때 이거 모르면 주식 하면 안 돼요. 이거 몰랐다. 네. 예, 시간 허수로 보낸 겁니다. 솔직하게. 그렇군요. 예. 지금 내가 담가 있는 주식에 대한 종목이 어떤 상수값 섹터별 어떤 상수값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돈 주고 사는 건데 내가 투자하는 건데 나는 그 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싸우질 않아 라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 안 돼요. 네. 그냥 이거 좋대 산 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주식 다 망합니다. 예. 자, 지금 보면은 S&P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18%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멀티플이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 자체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미래 전망 자체가 높다는 거를 인증하는 거예요. 근데 S&P에서는 멀티플 자체가 너무 높으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멀티플 수치가 방향성을 전환했다는 거는 증거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방향성이 전환됐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상승 요소, 아직 올라갈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쉽죠? 자, 근데 우리가 주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제가 웬만하면 주식에 대한 이 섹터별 설명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여기서 이 멀티플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뭐야 대체? 자, 잠시 화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흔하게 자기가 종목을 보면은 어떤 산업군에 대한 형태를 다 띄고 있잖아요.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섹터별 이제 멀티플 상수가 나와 있어요. 이건 다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만약에 게임 주면 게임에 대한 평균치 상수. 그죠? 2차 전지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상수. 이건 샘플입니다. 지금 수치값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보면은 멀티플 상수가 높은 거는 25, 35, 소프트웨어, 2차 전지. 지금 뭐예요? 친환경이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앞으로 이제 예시로 샘플로 들게요. 자, 바이든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우리 이제 환경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 정책, 탄소 중립을 이제 실행을 해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요? 친환경 정책이 각광받잖아요. 근데 그때 멀티플 수치가요, 낮아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건 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환경주는. 예를 들면. 아시겠죠? 그러면은 종목별로 있는데 멀티플 상수보다 낮은 위치값에 있으면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대주주 현황 확인해야 되고, 그죠? 맞잖아요. 대주주 현황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매출에 대한 1년치 컨퍼런스 있잖아요. 다 나와요, 여러분들. 인터넷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예상에서 PER 곱하기 해갖고 시가총액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이 적정 주가가 몇인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주식은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무슨 나스닥 상장한다고 갑자기 이 업종 다 빼갖고 상장한다고 해갖고 떨어진 사례도 있었죠. 그런 어떤 이제 경영진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탈도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죠. 이게 멀티플 추정치예요. 멀티플 추정치를 가지고 내가 사는 종목의 산업군의 대체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다른 종목은, 비슷한 유사 종목은 어떤 PER을 가지고 있는지,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해갖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은 진짜 안 돼요, 주식하면서. 자, 근데 이게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S&P로 옮겨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멀티플 상수를. 자, 화면 좀 내릴게요. 자, 멀티플 상수를 지금 보는데, 자, 우리가 S&P랑 비교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은 상대성에 대한 어떤 종목 검색이 아니라 시간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S&P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우리가 팬데믹 이전 상황이 이제 18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유동성 장애, 지금 현금이 아직 시장에 풀어져 있죠. 풀어져 있어요. 그게 현금화 돼 있을 뿐 다시 증시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금리 반영도 끝났겠다. 더 올릴 수 있는 수치값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멀티플이. 자, 돈은 더 뿌려졌고 멀티플은 그대로다. 올릴 수 있다는 반증이네. 이해하시겠죠? 간단합니다. 이거 내일 공방 때 할게요. 노란톡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이거 내일 공부할 때 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 드릴게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최근 시장에 대한 상승 요소가 이제 더 이상 금리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잠시만요. 네,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장 상승 요소가. 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정도의 상승 기대치도 안 해요. 한번 내렸다 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 일단은 일목균형표상 위치값은 밀렸고 이제 안전한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유동성 시장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유동성 시장입니까? 아니에요. 긴축의 막바지를 점검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회왕님, 금리 앞으로 연말까지 올린다는데요. 증시에서요. 여러분들. 증시는 금리 반영 다 됐잖아요. 연말까지. 그럼 막바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시장 반영 없는데 유동성 시장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은. 랠리예요. 랠리. 여러분들 랠리. 건강한 상승을 위한 랠리성 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최하단 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눌릴 수 있는 구간 모멘텀은 현실적으로 12,600에서 700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눌려줘야 돼요. 자, 지금 딱 좋아요. 포워드 가이던스 페이지 시장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눌림장 이후 어떻게 보면은 CPI 값 확인하고 안정성 있으면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매수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에서 추가적인 요소 서비스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분석하는 법 얘기해 드렸죠. 같은 방향성을 띠게 된다면은 자, 기울기 따지지 말아요. 같은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증시가 확실하게 올라가요. 자,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 일자 폈네. 못 폈어요? 여러분들? 전환선이 일자로 펴졌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다. 여기서 흔든다, 이제. 흔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일 얘기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내일 무료 방송에서 다 얘기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오늘 멀티플 상승까지 얘기를 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시장에 대한 악조건보다 상승 조건 자체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MACD 뒤집히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예, 이거는 지금 체크한 건데 MACD 지금 음봉으로 전환하려고 하죠. 예. 자, 지금 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 요소보다는 다음 CPI 확인 이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 요소가. 그런데 회왕님, 이제 내려가나요?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시 재차 하락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한 상승을 위한 조정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네, 증시를 볼 때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좀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내일 오전 10시에 있는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팽팽한 의견을 펼쳐주셨던 두 분의 마스터님 동일하게 오늘의 매도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자리값도 유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미증시 계속해서 좀 숨고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또 일산 남아님 께서 궁금한 사항을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바로 빠르게 질문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3분봉 21시 그리고 21시 30분 모양을 보고 하방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21시 봉의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오늘 맥점은 어디가 될까요? 오버나잇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진입점이 13,432.50포인트라고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어느 마스터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도와주시죠. 제가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네. 이게 너무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예. 오버나잇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시계에서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절대 저거는 지금 너무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343에 지금 들어갔다는 게 지금
네. 하방을 예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맥점이 어딘지 지금 여쭤봐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일단 제가 보는 거는요. 일단은 저가가 1.410이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버나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너무나 리스크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잭슨홈 미팅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오버나이트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근처에서 빨리 청산하시고 빨리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해왕 마스터님 지금 열심히 차트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질문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사실 이 질문이요. 지금 네 제가 아, 진입점 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13,432.50포인트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매수겠죠? 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제 상승 추세를 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추세에 대한 매수 전환을 그렇죠. 물어보시니까 매수. 그런데 이제 오버나잇이 가능할지 여쭤봐 주신 것 같고. 일단은 저도 오늘은 겹치네요, 완전 내용이. 네. 저도 원래 이런 질문. 왜냐면 당일 투자 전략을 매도로 동일하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550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 네. 끊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500포인트 이상에서 좀 웬만하면 익절을 하세요. 이거는 오버가 안 됩니다. 오버하면 큰일 나요. 예. 어제 내용을 보아하니 사실 시장에 대한 상승 힘은 남아 있대. 굉장히 이제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예요? 지금 스팬에 대한 하단 국면이잖아요. 네. 차트가. 여기서 매수 보면 위험해요. 이게 차트가 지금 60분봉 보시면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전 이제 어제 회의록 이전 상황이라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건 저점 잡고 오버 완전히 스팸 밀리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잡고 늘어지는 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제 회의를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스팸 자체가 안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상황이. 그래서 저항점을 여기다 둔 건데 560포인트에 이러면은 난해하게 당할 수 있어요. 특히 오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때 CPI가 나오고 어떤 오버롤에 대한 매수 신호를 보는 게 더 나이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500에서 550포인트 지금 사이에 대한 관점에서 웬만하면 이절로 끊으시고 그리고 오늘 패싱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일산 남아님 굉장히 지금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좀 동일하게 강력하게 오버나잇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안전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왕 마스터님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에 한다고 들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오늘 노란톡에 이제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주식 오래 하셨는데 용어도 조금 어려워서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모르고 주식을 한다고? 자,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멀티플 상수가. 네. 시장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시겠죠? 자, 밸류에이션 멀티플.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적정 주가를 어떻게 자기가 점검을 하는지까지 체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상황이 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18% 내외가 아직 더 이제 수급이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풀이드릴게요. 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앞서 이제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명마스터님의 노란톡방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동일하게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천명마스터님과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투자 팁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두 분의 마스터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선견 선생 마스터님이 또 금융의 성지 여의도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토요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오프라인 강연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